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성권 혼술 5월 14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민과의 소통, 특히 다른 부분도 몇 가지 있지만은 제가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다 불통으로 인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아직은 초반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고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이 소통 행보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청와대를 한 10년 가까이 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왔고, 결국 그 대통령 불행은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히 많이 대부분이 불행했죠. 그 불행의 시작이 불통에서 비롯됐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성공한 대통령에 다가가는 그런 척경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에 오늘 파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 파격이라고 또 충격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 토요일이죠, 휴일이죠, 오늘 오전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통시장이죠,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광장시장을 갔습니다. 이 시장을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시장을 돌면서 최소한의 경호만 대동을 한 채 시장을 돌면서 빈대떡도 사고 떡볶이도 사고 순대도 사고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죠. 이 서초동에 자택이 있는데 그 자택에서 이 종로구까지 이동을 해서 전통시장을 찾아서 빈대떡, 떡볶이, 순대를 샀습니다. 이것이 빈대떡, 떡볶이, 순대를 사기 위해서 깎겠습니까? 국민들이 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그 생각에서 국민들이 사는 현장을 한번 살펴보러 간 것이겠죠.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오후 3시쯤에는 아마 이 오전에 이 전통시장을 돌아서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강남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오후 3시에는 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신세계 백화점을 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정들은 미리 비서실에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발견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조선일보에 제보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선일보에 제보를 한 내용인데, 제가 그 썸네일에 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남구 신세계 백화점 매장에서 신발을 신어보고 있는 그 사진인데, 독자가 조선일보에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 썸네일에 독자가 제공한 것을 밝히면서 제가 썸네일에 쓴 그 사진입니다. 취임 후에 첫 주말이죠. 부부 동반으로 시내 백화점에 들러서 쇼핑을 했는데,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 올리거나 아니면은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나 오늘 대통령 부부 봤어, 시장에서 봤어, 이 백화점에서 봤어. 자, 이런 그 SNS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가 제보받은 사진들을 보면은 신세계 강남점 바이네르 신발 매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편한 캐주얼 차림으로 최소한의 경호 요원과 함께 매장을 둘러봤고 신발을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하얀 운동화를 신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발을 골라주는, 자, 그런 모습이고, 극히 편한 기능성 신발을 한 켤레씩 장만했다. 자, 그런 소식까지 있습니다. 또 백화점에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몇 차례 또 셀카도 찍었다. 자, 그런 그 제보들이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 한 10년 출입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봤지만은 87 헌법 체제 이후에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끔은 민정치차를 나갔다고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죠.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다 전직 대통령들도 다 저 청와대에 있었죠. 청와대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관저도 저기 있고 집무실도 저기 있고 그 뭐 휴식 공간 뭐 산책을 해도 녹지원에 산책을 하고 뒤에 저 뒤로 보이는 산이 북악산인데 북악산에 대통령만의 등반로가 있었죠. 그 등반을 하고 이렇게 하고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불통 구중궁궐에 갇혀 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약간 무례한다 싶을 정도로 저 청와대를 국민에게 반환을 하고 처음에 이 광화문에 집무실을 마련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용산으로 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부분은 제가 아직 어떻게 평가를 하기 그렇지만은 소통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이 효과를 발휘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의 현장 속으로 3일 현장 속으로 가는 것뿐이 아니고 자, 제가 가장 이 충격을 신선한 충격이죠. 그거 받은 것은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입니다.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이란 것은 중요한 인물들이 청사를 드나들 때 취재진과 만나서 간략하게 문답을 주고받는 그런 일이죠. 그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이 총리가 출퇴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는 이 부가사가리 이렇게 부가사가리라는 것은 매달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부가사가리가 생중계도 간혹 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 안에서 그냥 그 생활 공간이 다 안에 있으니까는 저기 바로 안에서 출퇴근하는 겁니다. 관저에서 집무실로. 자, 그러니 기자들이 머무는 춘추관은 저 멀리 떨어져서 별도로 있죠. 기자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라서 정말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자, 도어 스태핑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했죠. 취임하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기자들과 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통합 얘기를 뺀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도 했었고 그 한겨레 신문이 통합이 없었다고 비판을 하니까 그리고 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오늘은 일부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임명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대답을 안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은.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늘 하루의 핵심 이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기자들이 묻는 것이 그날 민심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질문 듣는 것만으로도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표정 같은 것을 보면은 매일매일 기자들이 대통령의 표정 같은 것을 보면은 지금 저 국정의 컨트롤 타워 대통령실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어려운 것이 있는지 그것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려를 하는 쪽도 있지만 저도 초기에는 좀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너무 메시지가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넘쳐나면은 오히려 좀 혼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대통령이 좀 감출 것은 감춰야 된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 도어 스태핑 이것이 계속되면은 저 안에서 그 질서가 잡힐 겁니다. 대통령실 안에서 질서가 잡히면은 이것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 도어 스태핑 앞으로 몇 번 시행착오는 있겠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질서가 생길 것이고 또 이것뿐이 아니고 기자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뿐이 아니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나가서 시장도 다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화문 시대를 열어서 출퇴근길 시민들과 막걸리도 한잔 나누고 어쩌고 거창하게 이야기만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약속을 사전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나가서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 살피겠다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변수들도 있고 난관들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의 길로 들어섰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